어느 한 이탈리아의 국제공항의 승무원 전용 휴게실에서 심각한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과 어이없는 쓴웃음을 짓고 있는데요. 그중 한 승무원은 부당한 대우라며 이제 이 일을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까지 합니다. 그들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사벨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승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서비스직은 힘들고 특히나 비행기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다른 꿈을 가져보라는 말을 하는 어른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하늘을 유유히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비행기에 타서 꿈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했고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한 끝에 승무원이 될 수 있었어요. 막상 승무원이 되고 나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멋져 보이기만 했었는데 승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과 자격은 엄격했고 손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굳은 일도 맡아 해야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저는 경력이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비행이 없던 날도 많았고 엔데믹이 선언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비행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아직도 비행을 할 때면 긴장을 하는 편이긴 한데요. 신입 시기에는 정말 긴장해 있었어요. 원래 좀 담대한 성격인데 선배 승무원분들이 들려준 여러 이야기 때문에 더 긴장을 했었던 것 같네요. 선배 승무원분들은 이탈리아 항공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항공사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강해졌습니다. 기내에서 제공된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너나 먹으라며 음식을 내던졌던 중국인 이야기라든가 술에 취해서 술을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피웠던 일본인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선배들이 일부러 신입인 제가 긴장하라고 굵직한 사건들만 이야기하고 좀 과장하는 거겠지 싶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긴장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선배 승무원분들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과장된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승무원으로 이 일을 하면서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힘들고 끔찍했던 비행이 있었는데 바로 중국과 인도의 승객이 단체로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였어요. 신기하기도 했고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들이 보여준 최악의 매너 때문에 정말 죽을 맛이었거든요. 아시아 승객들이 단체로 탑승하면서 서로 아는 사이라며 내키는 대로 자리에 앉는 바람에 나서서 자리 정리를 해야 했던 일. 천장 캐비넷이 좁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들이 사용해야 할 곳에 짐을 넣는다던가 하는 일 때문에 출발하기도 전에 진이 다 빠졌어요. 그런 사건들을 몇 번 겪고 나니 동양인 얼굴만 봐도 일단 겁부터 났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어요. 한 달 동안의 제 비행 스케줄이 전부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나온 비행 스케줄을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바꿀 수 있겠어요. 하라면 해야 하는 저는 노동자일 뿐인 거죠. 한 달간은 나 죽었다 하고 버텨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비행은 중국이었어요. 역시나 예상대로 힘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제공할 때 중국인 남자 승객분께서 화이트 와인을 달라고 하셔서 드렸더니 중국 술을 달라고 소리치셨어요. 비행기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도수가 높은 술은 기내에 반입할 수도 없고 기내식으로 제공되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중국 남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중국 술이 없는 게 말이 되냐며 너랑은 더 이상 할 말 없고 더 높은 사람 데리고 오라며 소리를 치더군요. 결국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진상 고객을 잠재우느라 사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 주위로 중국인이 많으셨는데 중국인들의 특유한 성조가 높은 목소리로 한꺼번에 저에게 뭐라 하셔서 저는 당황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승무원이 대처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제가 받았던 무시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다음은 일본행이었어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을까요? 그날도 어째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재킷을 벗어 건네며 비싼 옷이니까 이코노미 말고 퍼스트 옷장에 걸라는 여성 승객분의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분은 이코노미 좌석인데 말이죠. 그러더니 식사는 됐고 커피나 한 잔 타오라고 명령하시더니 화장실 수도꼭지가 불량이라 옷이 젖었다며 지금 당장 고쳐놓으라는 억지까지 부리는 진상의 최고봉이셨습니다. 게다가 비행시간이 이렇게 긴데 왜 승무원들은 옷을 안 갈아입냐는 항의까지 하셨습니다.
식사는 됐다더니 얼마 후 배가 고프니 1등석에 제공되는 닭고기 메뉴를 요구하셔서 이미 식사 시간이 지나 메뉴가 떨어졌을 수 있다고 안내하자 회사에 컴플레인을 걸겠다며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초장부터 지쳐버렸고 일본인이 너무 싫어서 일본에서 체류할 때 숙소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저는 아시아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행 비행이 남은 상태였어요. 마지막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힘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은 저를 버리셨나 싶었어요. 전생에 제가 나라라도 팔아먹은 것일까요?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전에 사전 미팅을 했는데 사무장님이 이번 비행에는 특이사항이 있다며 한국인들 100명 정도가 탑승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글쎄 동양인 단체 비행이라니 예전 중국인 단체 비행 날만 생각하면 승무원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또 그 고생을 할 생각하니 비행 시작도 전에 멘탈이 탈탈 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무장님을 포함한 선배들은 우려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들 약간씩은 넋이 나가 있었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처음이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들이었던 인도와 중국 사람들이 그러했으니 한국도 별다를 바 없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선배들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쉽게 번지기 마련이죠. 선배들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제게도 전해졌고 승객들이 타기 전 비행기로 향하는데 마음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다가왔고 저기 멀리서부터 수많은 검은 머리의 한국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웃으며 티켓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며 비행기 탑승을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 승객들은 저희를 놀래키기에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다들 비행기 입구에서 티켓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미리 손에는 티켓을 들고 있었고 가방 깊숙한 곳이나 꺼내기 어려운 주머니에 표를 박아둔 사람은 없었어요. 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탑승이 지연되기도 하는데 한국인 승객들은 마치 비행기 탑승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빠르게 승객들을 탑승시킬 수 있었어요. 보통은 플랫폼에서 미리 티켓을 보여주고 왔는데 왜 또 보여줘야 하냐며 시간을 끄는 승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번은 게이트에서 다 확인했는데 왜 또 귀찮게 티켓을 보여달라느냐며 끝까지 티켓 확인을 거부하던 한 승객이 주먹으로 승무원의 얼굴을 가격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모두 그런 불필요한 항의나 짜증을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전에 인도와 중국의 단체 관광객을 받아봤던 선배는 그때와 양상이 다르다며 미소를 보이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승무원 입장에서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고 머리 위에 있는 캐비넷에 물건을 집어넣었는데 다른 사람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자리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의 짐을 만져가면서 위치를 적당히 옮겨 자신의 짐을 놓을 공간을 만들어 완벽하게 집어넣기도 했고 더 이상 들어갈 짐이 없으면 스스로 캐비넷 문을 닫았습니다. 이건 보통 출발 전에 승무원들이 기내를 돌아다니면서 승객들을 도와줘야 하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이륙하고 나면 몸에 땀이 흘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비행에서는 제가 승객들에게 해드릴 게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가만히 있는 게 너무나 어색하고 민망해서 식은땀이 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다른 선배들의 눈치를 봤지만 선배들도 딱히 할 게 없어서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승객들의 안내를 돕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 승객들은 굉장히 행동이 절제되어 있고 비행기 탑승에 능숙한 느낌이 있었으며 승무원들이 할 게 없게 만드는 알아서 다 해주는 승객들이라는 내용으로 선배와 대화를 했습니다. 선배들도 예전에 인도와 중국의 단체 승객들과는 결이 다르다며 신기하다는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손에 꼽을 만큼 편안하고 쾌적한 비행이 끝났습니다. 이번 한국행 비행은 체류하는 날이 길어서 아시아가 마지막이기도 하니 한국에서는 여행도 좀 하다 돌아가기로 했어요. 중국과 일본 비행에선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호텔 안에서만 있었는데 한국행 비행은 너무나 수월하게 온 덕인지 없던 힘도 생기는 기분이어서 여행도 충분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 호텔의 지배인님께 한국의 주요 맛집과 여행지를 추천받았는데 장시간의 비행으로 힘들었을 테니 몸보신을 하라고 하셨어요. 한국에는 먹으면 힘이 나는 음식이 정말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근처의 삼계탕 집에 가기로 했는데요. 현지 한국인이 추천해준 음식점이니 믿고 가봤는데 아주 인기가 많은 집이라더니 한국인도 많지만 외국인도 정말 많았습니다. 메뉴판에 어떻게 먹는지 안내가 외국어로 된 걸로 봐서 제대로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전통가옥 같은 느낌으로 된 건물도 멋졌는데 음식은 사실 좀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맛이 좋더라고요. 아주 따뜻하고 고소해서 뽀얀 국물을 계속 떠먹었더니 어느새 몸도 후끈 달아올라 몸과 정신이 개운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와보는 한국에서 저는 동료들과 쉴 새 없이 한국의 여기저기를 구경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들을 만났고 동료들을 따라서 밤에도 거침없이 한국의 거리를 누볐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유럽에서 봤던 거지들과 저희에게 다가와서 위협을 하는 사람은 마주칠 수 없었어요. 나중에 다른 선배에게 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더니 현지에서 체류할 때 즐길 것도 많고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 몇 군데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안전하고 또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 비행을 해본 승무원들은 한국을 특히 더 선호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몰랐냐며 저를 놀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도 동료들을 따라서 서울의 여기저기를 둘러봤지만 4일 가지고는 한국의 명소를 다 돌아보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니까요.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해서 다시 한번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 승객들을 응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길거리에서 보던 평범한 한국인들이었고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못한 사람 없이 참 좋은 매너와 에티켓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한국을 떠나며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다시 한국행 비행 스케줄이 배정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몇 달 뒤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인 승객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다할 생각이랍니다. 한국인 같은 승객들 덕분에 퇴사 욕구가 싹 사라졌고 더 프로페셔널한 승무원이 되어야겠다고 다짐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승무원 생활이 힘들어 퇴사 욕구가 가득했던 이탈리아 승무원이 한국인 승객들을 접하고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다짐까지 한 훈훈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